1994년 10월 21일 한국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던 날입니다. 서울 도시 한복판의 멀쩡한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사건은 시공사의 안일한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부족한 대처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준 역대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남았는데요. 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의 수만 자그마치 49명에 이르렀고 이 중 3분의 1이 어린 학생들이었기에 더욱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죠.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는 대대적인 안전점검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수대교는 당초 무너지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수리해서 쓸 수 있다는 토목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다스리기 위한 차원에서 2004년까지 장장 9년의 공사를 거친 후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대교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여기에 얽힌 괴담들은 아직까지도 새로이 나타나는가 하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일의 이야기와 더불어 해당 사건에 얽혀있다는 귀신 혹은 괴담의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날의 뒷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성수대교 참사와 괴담들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 제10번, 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약 50m가 붕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사고 지점을 달리던 승합차 한 대와 승용차 2대는 한강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붕괴되는 지점에 걸쳐져 있던 승용차 2대 역시 이내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곳을 지나가던 한성운수 소속 16번 시내버스는 뒷바퀴가 붕괴 지점에 걸쳐 있다가 차체가 뒤집히면서 추락한 후 떨어진 상판에 박혀 찌그러지는 바람에 등굣길의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은 현장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만 자그마치 29명에 이르렀죠.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사고 차량 중 승합차에 우수중대로 선정된 의경들이 타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고 발생 후 이들은 요 구조자들의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수대교가 붕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성수대교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교각을 수중에 세운 뒤 미리 짠 트러스를 교각 위에 크레인으로 올리는 트러스식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음새가 잘못되면 무너지기 쉬운 방식일 뿐더러 안정시공인 이음새 핀 등의 세부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 당시 시공사는 이러한 안전점검에 상당히 소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의 연결 이음새 용접 불량과 유지관리 소홀은 성수대교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건설 당시에는 다리 아래 부분을 이루고 있는 트러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연결 부분마저도 심하게 녹슬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 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이음새에도 적지 않은 결함들이 있었는데요. 공사 도중 볼트 삽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볼트를 무리하게 삽입함에 따라 구멍의 모양이 변형되어 볼트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져 있었죠. 무엇보다도 성수대교의 설계 하중은 총 중량 32.1톤이었지만 붕괴 전까지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들이 줄을 지어 통과해왔습니다. 특히 붕괴 전이었던 1993년에는 성수대교와 의정부 구간으로 잇는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량이 폭증되었고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늘 그렇듯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형국으로 현대건설이 참사 이후인 1995년부터 재건축을 시작해 2004년 9월이 되어서야 완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 발생에 대한 과정들이었고 오늘 주제인 괴담들은 어떠했을까요? 을의 괴담들이 많이 들려오는 여타 사건 사고 현장들과 같이 성수대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담의 시작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한 여학생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시 성동구 인근에 위치한 무학여고에서는 선생님과 주변 학생들에게 수시로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던 한 여학생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해봤던 A는 그날도 선생님에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검은 블라우스를 입고 찍은 자신의 증명사진 한 장을 선생님에게 건네며 저는 성수대교에서 투신을 결심했으니 선생님이 해당 사진 한 장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번 역시 그저 말로만 그칠 것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독 비가 많이 내리던 그날 밤 학생 A는 성수대교에서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A는 막상 뛰어내리던 찰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으로
다리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발버둥치다가 비에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담임선생님은 꿈에서 학생 A가 자신에게 준 사진에서의 검은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A양은 선생님 저 너무 외로워요. 친구들을 좀 데려갈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꿈에서 깨어난 선생님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의 언니 또한 해골이 산처럼 쌓여져 있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난 사건 당일 수업 시간이 되었음에도 비어있는 교실에 의아해하던 선생님은 이윽고 성수대교를 건너오던 버스에 자신의 학생들이 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신했던 여학생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학우들을 참사 지점에서 데려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괴담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수대교에 관하여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대표적인 괴담입니다. 그 진실은 선생님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가 학생들의 입을 통해 알려졌거나 혹은 인터넷에 누군가가 재미삼아 지어낸 글이 누리꾼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사건 당일에 관한 괴담은 또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학교 여자 교감 선생님이 붕괴 당일에 겪었다는 이야기를 작성한 바 있는데요. 당시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던 교감 선생님은 사건 발생 당일인 1994년 10월 21일 운전 연습을 겸하여 성수대교를 지나 학교로 출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멀쩡하던 차량이 성수대교를 10m 정도 남겨두고 시동이 돌연 꺼져버리게 되었고 쉼없이 울리는 경적소리에 당황한 교감 선생님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한 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분의 시간이 지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무너져 있는 다리가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당시의 광경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뒤에서 경적을 울리던 차량의 운전자들은 일제히 자신에게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고 하죠. 이 정도가 성수대교에 대해 잘 알려진 대표적인 괴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괴담보다도 성수대교 사건 뒤에 감춰진 꼭 알았으면 하는 진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사건 당일 그 당시 46세였던 2학년 여고생 A양의 아버지 이모 씨는 성수대교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딸로부터 물에 젖어있는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전날 소소한 잘못으로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딸은 스스로를 자책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눈물 젖은 편지를 남긴 것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를 위해 한 번 더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적힌 글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94년 10월 20일 아빠를 사랑하는 연수가 드려요 라는 글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딸의 메시지 덕분이었을까요? 이후 아버지 이모 씨는 성수대교 사고 후 메이저 대기업 이사로 스카우트 될 만큼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2년 후 자신의 딸이 남긴 파이팅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눈물 속에 버티다 숨을 거두고 용인시에 위치한 딸의 묘지 근처에 안장됩니다. 또 그녀와 함께 16번 버스를 탔던 학우 중에는 집안 형편상의 문제로 진학반 대신 취업반에 들어가야만 했던 비양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건으로부터 1년 후 그녀의 명예 졸업장을 대신 수여받았고 언젠가 야간대학에 들어가 교사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하던 딸을 그리워하던 그는 사고로부터 4년 후인 1999년 8월 18일 성수대교 북단의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등지게 되었죠. 또 C양의 아버지는 본인이 위암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신은 지금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며 병원 치료를 끝내 거부한 바 있고 이 외에도 성수대교 사건은 유가족들에게 수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수대교 사건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귀신들에 대한 괴담보다도 그로 인해 고통받고 눈물 흘린 가족들의 아픔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C양의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원문입니다. 죽는 순간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 아이가 맨 나중에 발견됐어. 너무 억울해. 내 목이 터지는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비가 왔어. 그때 자기 우산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가족 우산을 가져갔어. 지금도 아내가 그래. 그때 아이를 붙잡고 우산을 바꿔줬어도 단 1초만 지연시켰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1초만 빨랐으면 1초만 늦었으면 그놈의 시간이 왜 그렇게 원망스럽나. 이후론 소식을 알 수 없는 그의 이야기를 뒤로 암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큰 사고 뒤에야 반성하는 척을 하길 잠시 또다시 같은 상황들을 반복하고 또다시 맞이하곤 하는데요.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시공사와 서울시, 그 밖에 연관된 괴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귀신들보다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네요.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